네, 안녕하세요. 코이카 시민사회협력실의 양지영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투입인력 관리, 코피스 매뉴얼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셨던 파트너 기관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그동안은 저희 사업에 쓰이는 여러 가지 파일들 그리고 공문 행위를 통해서 투입 인력들을 관리해 왔는데요. 이런 행정적인 소비를 조금 감소하고자 이번부터는 우리 투입 인력 관리를 파트너 협업 시스템인 코피스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이렇게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왜 시스템 관리로 하게 되었는지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까지 개발된 화면에서 어떻게 투입 인력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서 그 김경렬 과장님께서 해주신 강의 속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게 있지만 저희 참여 인력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저희 인력들의 투입과 비용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작년 같은 코로나19 상황에 의한 안전관리 등등을 배경으로 좀 더 체계적인 투입 인력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저희 실 내부에서의 의견이 모아지게 되어서 이렇게 투입 인력 관리를 시스템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비를 간소화하고 우리 파트너 기관분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이렇게 참여 인력 관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이미 기억하고 계시는 파트너 기관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 코이카 내부에서도 우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파견이 되어 계시는지 그리고 각 파견 인력들은 어떤 국가에 파견이 되어 계신지 그리고 파견은 되었으나 현재 한국에 있는지 혹은 제3국에 휴가 중인지 등의 정보를 일일이 저희가 취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제 그 파견 인력에 대한 현황 조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 과정을 좀 지나오면서 우리도 그리고 파트너 기관도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 같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파트너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입 인력을 같이 관리해보자 라는 하나의 배경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통보에 해당하는 우리 사업 참여 인력들도 공문으로 처리하시고 또 승인에 해당되는 핵심 투입 인력들의 변경 역시 공문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저희 통보에 해당하는 핵심 투입 인력이 아닌 인력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으로 일괄 진행을 하고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핵심 투입 인력들도 공문으로 진행은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역,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사업 참여 인력 관리의 시스템화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좀 연동이 되고요. 또 참여 인력 정보의 투명성 강화 역시 있는데요. 이미 저희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기관들은 사업을 여러 개 진행을 하시기도 하고 각 사업에 한 명의 투입 인력이 여러 사업에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각 사업 인력의 단가나 아니면 총 투입 인력의 합계가 좀 상이하거나 혹은 그 투입률 자체가 100이 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단 저희 코피스를 통해서 관리되는 인력들은 전부 이제 대부분 한국인 인력에 한정이 되고요. 또 이 인력들이 코피스를 통해 관리되기 위해서는 저희 파트너 협업 시스템에 모두 가입을 해주셔야 하는 초기에 좀 들어가는 비용은 있을 테지만 그 이후 관리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공문 행위가 줄어든다거나 혹은 좀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것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 번거로움이 좀 감소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어떻게 화면에서 보이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투입 인력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그 계획을 코이카에서 승인을 받으시면 이제 좀 개인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투입률이나 단가 등을 입력하는 과정들을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시는데요. 만약에 지금 저희 코이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파트너 기관이
피스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화면과 같이 상단에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목록이 뜨게 됩니다. 이 중에 만약에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다면 이 민관협력 탭이 뜰 거고, 이것을 클릭을 하셨을 때 사업 실시에서 사업 기본 정보란을 클릭하시면 지금 그 사업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본 정보가 같이 뜨게 됩니다. 이 기본 정보는 이미 코이카와의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수립된 최종 정보가 될 거고요. 이런 화면을 보시고 또 수정하실 수 있는 권한은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의 아이디나 그 법인의 아이디로 사업 관리자 권한을 부여한 개인의 아이디로만 접근하고 또 수정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 기본 정보란에서 최하단으로 그 커서를 내리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란색 버튼이 여러 개 보이는데요. 이 중에 투입 인력 계획을 누르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파견 인력에 대해서 행을 추가하셔서 입력을 하실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파견 인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 본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도 같이 입력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이제 파견 여부라던가 파견이 되어 있을 경우 그 국가들, 그리고 투입 기간 등을 이렇게 입력을 하셨을 때 저희 성명을 이제 돋보기가 되어 있는데, 이 성명 돋보기를 누르시고 입력하고자 하는 인력의 성함을 넣으시면 코피스에 가입을 하신 경우 그 코피스에 대한 개인 정보가 같이 연동이 돼서 연동이 되어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아이디가 보이시면 바로 클릭을 하시면 되고, 동명이인이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의 아이디나 이제 회원 정보가 뜰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이메일이나 연락처 등 이제 개인의 정보와 일치하는 내용들을 넣으시면 본인이 가입한 아이디가 자동으로 연계되어서 이 화면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시면 이제 연락처나 이메일이나 직위 등등이 뜰 텐데, 이런 거는 이미 코피스 가입할 때 기입을 해 두셨더라면 자동으로 끌려와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수기로 개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은 이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나 아니면 이력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첨부 파일 기능을 활성화해 놓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 인력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혹은 변경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추가 서류를 제출하실 때는 이 두 가지 서류만 제출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각 필요한 서류들을 압축 파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압축 파일을 여기에 첨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세한 서류 목록들은 지금 밑에 제가 작성을 해 놓았는데, 만약에 인력을 최초 투입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저희 약정 체결 경우죠. 이때는 각 인력의 이력서, 그리고 그 인력들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또 인력들 투입될 때 저희 발생하는 인건비 세부직무 내역서 등을 이제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해당 인력이 변경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파일 외에도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작성하는 인수인계서, 그리고 회계 업무를 담당할 경우 회계교육 결과 보고서, 또 저희 그 투입 인력의 목록이 들어가게 되는 사업 실행계획서 등은 이제 또 변경해서 가장 최신 번호로 같이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기 저희 투입 인력 계획 혹은 이제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하시게 되면은 이 입력하신 내용이 각 사업 코이카 담당자에게 넘어오게 되고, 코이카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반려나 이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투입 인력을 처음 수립하게 되시면 이제는 사업 기본 정보가 아니라 같은 사업 실시 탭 내에 있는 투입 인력 관리 탭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투입 인력 관리에 떠 있는 사업과 각 사업의 투입 인력 목록이 조회가 될 텐데, 각 투입 인력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제 처음에 인력 계획 수립하실 때 작성하셨던 그 투입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그 투입 인력이 파견되어 있는 국가 등의 내용들이 자동 끌림되어 오게 되어 있고요. 단지 여기서 이제 더 추가로 입력하셔야 되는 내용은 수정을 누르신 이후에 이제 저희 단가나 투입률 등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개개인의 투입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원래 있었던 투입률 시트 등은 지금 모두 아마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단가나 아니면 투입률 같은 거는 월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뭐 매월 그 동일한 값이다 하는 경우에는 옆에 있는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비어있는 공란에도 초기에 작성한 값과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정보를 기입을 하시고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역시 코이카 사업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최종으로 접수 혹은 반려해서 저희 그 뒤에 내용을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투입 인력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아까 똑같은 과정인데요. 사업 기본 정보로 들어가셔서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 투입 인력 계획, 그 변경되는 투입 인력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셔서 그 변경된 내용을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 만약에 사후 통보건이다 한다면 그냥 이렇게 바뀌게 되었음을 등록하시고 각 코이카 담당자한테 투입 인력이 변경되어서 시스템에 이렇게 등록해왔다. 그러니까 승인 부탁드린다. 뭐 이렇게 접수 부탁드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사전 승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그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업의 핵심 투입 인력이라던가 아니면 그 투입 인력의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변경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사전 승인을 득하시고 해당 공문을 수령하신 이후에 시스템으로는 사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투입 인력이 만약에 변경은 되나 이 변경되는 사람이 변경은 되지만 뭐 예산이나 투입률은 전혀 변경되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기본 정보가 아니라 저희 그 투입 인력 관리에 들어가셔서 해당 투입 인력의 정보를 수정하시고 이제 또 코이카 담당자한테 승인 접수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이카 담당자는 해당 투입 인력 정보를 기입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약에 작년 코로나 상황처럼 저희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들에 파견되어 있는 인력들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인력들의 개인정보 역시 코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등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개별 연락이나 아니면 안전 안내 같은 것들은 모두 파견 인력에게도 직접 전달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그 투입 인력한테 직접 연락하는 수단이 조금 부족해서 각 사업 본부 담당자들한테 안내를 드린다거나 전달을 요청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번에 등록해 주시는 정보들을 통해서 저희 코이카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해당 인력의 개인 투입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투입되고 있는 사업들 혹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별로 저희가 각 투입 인력들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 투입 인력들의 이제 월별 단가라던가 아니면 그 총 투입률 합계 등을 코이카 담당자들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정보화 운영실과 또 시민사회 협력실 그리고 민간협력 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실 수 있고, 지금까지 내용들은 이제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1차적으로 문의를 주시고, 만약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시스템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보화 운영실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저희 세팅한 시스템 내용들은 아직은 코피스에서 확인은 불가하고 저희가 7월 1일부터 이렇게 등록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뉴얼을 제가 제공해드리는 매뉴얼을 보면서 같이 팔로우업을 해주시다가 만약에 막히는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이 아래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이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